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 6월 22일 오전 2시 3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반등이 좋았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 반등이 꽤 좋았죠. 그래서 뭐 저점이 워낙 그 좀 강하게 아래로 좀 쏟다 보니까 주말에 되게 좀 이거 뭐지 싶었는데 또 조금 살짝 좀 과매도가 나온 그런 느낌이 있었고, 다시 말아 올려서 지금 현재 21,000달러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2만 그리고 21,000 위로 다시 좀 올라온 느낌이고요. 지금 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박스권 2만에서 대략 23,000 정도. 그래서 반등하는 구간 자체는 뭐 한 23,000, 작게 보면 23,000을 좀 크게 본다면 뭐 28,000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 전에 이제 좀 맴돌던 구간 자체가 28,000 위였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서 많이 반등을 한다면 뭐 28,000 정도까지도 좀 열려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진짜 뭐 전저점을 찍은 찐반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저점을 확인하지 못한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말은 이제 더 이것보다 밑으로 더 하단이 찍힐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좀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크립토 관련해서 주식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제 뭐 라이어 블록체인,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좀 상승 폭이 굉장히 좀 좋았다. 그만큼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이 역할군들이 많이 묶여 있는 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비트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락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거래소로 들어오는 게 조금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 완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온체인 지표겠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특히 주말에 되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단기 매도 이런 물량들이 좀 급하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매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좀 크게 하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온체인 지표는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좋다가도 그냥 이제 되게 입금 많이 됐네? 쭉 하락. 그러니까 요런 것을 예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지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뭐 온체인 지표 요 정도로 이제 좀 사후 분석용으로, 하락에서는 좀 사후 분석용으로 참고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 관점으로 돌아올 때, 상승 추세로 돌아올 때는 조금 이제 예측하는 느낌으로 같이 봐도 좋은데,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뭔가 내 매매에 어떤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지표를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온체인 지표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하루 평균 4,700개,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일주일이면은 거의 뭐 3만 개가 넘는 물량들이 거래소로 들어왔었고, 그게 이제 다 매도 처리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하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6월 20일 같은 경우는 이제 308개만 옮겼다네요. 굉장히 적게 옮긴 거고, 지금 채굴되는 물량이 하루에 400개거든요. 하루 400개 맞죠? 하루 400개인데 이제 다음 반감기면은 하루 200개, 그러니까 24시간에 최대 200개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이제 또 좋은 시절이 분명히 올 겁니다. 반감기 사이클 올 거고,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매도와 관련된 어떤 지표들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로 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트 자료로만 봐도 비트코인 이제 단기 저점이 좀 찍혔지 않을까 하고 해서 이제 들어왔던 매수세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좀 말아 올린 거 플러스 이제 약 반등 장세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번에 이제 이 지표 봤었죠?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게 비트코인 시장만을 보고 우리가 이런 하락과 어떤 상승 그리고 반등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은 지금 저점이 맞는 것 같아요. 17,000 요 정도가 저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경제 흐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가 바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저한테 선동당해가지고 아 그래 하락이 더 올 거야 또 올 거야 아 하단은 더 밑이야 아 지금 이거 가짜 반등이고 이렇게 혹시라도 너무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만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영상만 보시면 이제 선동을 당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상승론자의 관점들을 좀 보시고,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하락 배경 근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만 활용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센티먼트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검색량, 그러니까 SNS 관련 이제 뭐 인간 지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제 이 비트코인 데드, 그러니까 비트코인 굉장히 좀 하락할 때 검색되는 이제 그 구글 검색량 자체도 2017년 12월에 하락, 그리고 1월에 하락, 이제 그때 이후로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봐도 이번 하락이 굉장히 좀 저점이었을 수 있겠다. 어쨌든 간에 17,000 앞자리가 1로 바뀌었었고 그 기다리던 17이 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 하단이 좀 저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굉장히 좀 순조롭죠. 반등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1차 23,000원, 2차 2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위로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반등에서 좀 어떤 포인트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냐 라고 봤을 때 알트코인들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미넌스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많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45% 위쪽까지 올라왔었다가 현재 다시 43% 정도로 내려왔는데, 요게 지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너가 반등 때도 그렇고 하락 때도 그렇고 비트가 더 반등 많이 하고 비트가 더 하락 조금 한다며, 근데 왜 도미넌스가 떨어지지? 그리고 왜 또 반등이 왔는데 비트가 조금밖에 안 오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게 뭐 시장이 뭐 매번 똑같을 수도 없죠. 매번 똑같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딱 요 구간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쭉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이게 불장이죠. 불마켓이고 이제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개폭락을 할 때 이제 비트코인 도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과정이 좀 최근에 구간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을 쭉 이렇게 V자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지금 이 정도 한 달, 여기가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한 달 정도 되는 구간에서 다시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이 오고 반등을 할 때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좀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고, 이때가 비트코인이 이제 쭉 도미넌스가 쭉 올라갈 때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올라간 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대략 2018년 5월부터죠. 5월부터 해서 여기가 대략 9월, 10월 정도까지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오르는 이 구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요 주봉으로 봐야겠네요. 보시면은 이제 5월이었나요? 5월? 5월 시작부터죠. 5월 시작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쭉 떨어지고 바닥이라고 체크를 나름대로 하고 다시 반등을 하죠. 그리고 여기 쭉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잠시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5월부터 볼게요. 5월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합니다. 쭉 하락을 하고 반등, 하락, 여기서 이제 쭉쭉쭉 횡보하죠. 그래서 여기가 딱 10월까지거든요. 11월 이후로는 보지 말고 봤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딱 바닥을 딱 지키죠. 바닥 지키고 하락이 와도 바닥을 지키고 요런 느낌인데, 요 느낌이랑 다른 알트코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더리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더 정도면 뭐 메이저니까. 이더가 어땠냐면요, 방금 이제 비트코인 보셨죠? 바닥 지키는 거. 근데 이더 같은 경우는 여기가 5월입니다. 여기가 지금 딱 요 구간이겠죠? 요 비트코인 도면에 상승하는 구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쭉 내려가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더는 그냥 쭉 내려가요. 그냥 쭉쭉쭉쭉. 그래서 쭉 내려가 버리죠. 10월까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해도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쭉 많이 빠져버리는,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쭉 상승을 하죠. 그래서 요 구간이 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도미넌스 차트로 좀 과거에 시장과 분석을 했을 때, 대조를 했을 때 요런 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좀 살아남았던 알트코인들이 뭐가 있었지? 별로 없어가지고 비교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에이다도 한번 볼게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어땠냐면요, 5월달이 여기네요. 5월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고 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쭉 더 빠져버리죠. 그래서 요런 느낌, 그냥 우하향. 근데 비트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아까 계속 바닥을 잘 지켜주죠. 그래서 요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도미넌스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게 대략 한 달 전 정도부터 최근까지 좀 진행됐었던, 그러니까 2주 전 정도까지 진행됐었던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던 구간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좀 이제 횡보를 해주고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었던 구간, 그런 느낌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뷰는 어떻냐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한 7월 초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이 엄청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대략 한 7월 초까지, 6월 말이니까, 지금 6월 말이니까 뭐 대략 7월 전후로 해서, 이제 초 전후로 해서 좀 반등이 오다가, 이 반등이 대략 뭐 한 2만, 아까 봤었던 2만 3천, 뭐 2만 8천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반등이 오다가 이제 또 다시 좀 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큰 하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같은 경우는, 횡보 구간은 이제 뭐 18에서 22K 딱 지금 구간 정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 뭐 17K 밑으로도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전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12K까지도 좀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그냥 비트코인 자체 시장만 보고 좀 제가 보는 건데, 뭐 모르죠. 뭐 경제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디테일하게 예측을 하는 건 되게 불가능한 거고, 대략적인 흐름, 그리고 내가 매수를 어떤 흐름으로 갔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매수를 좀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이제 각자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제가 기다리는 하락에,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는 매수 타점이 어떤 하락이 왔을 때냐면 조금 긴 횡보 구간,
그러니까 긴 횡보 구간이라 함은 이제 뭐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요런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요런 느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략 엄청 좀 길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긴 것까지는 안 바라고 대략 한두 달 정도 횡보, 그러니까 바닥을 지키면서 횡보, 좀 재미없는 횡보가 한 두 달 정도 나오고 나서 거래량 점점 줄어들고, 거래량 점점 줄어들죠. 거래량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과매도 패닉셀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하락하는 느낌의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는데 플러스로 알트코인들은 더 큰 하락이 나오는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 그런 패닉셀의 하락이 나온다면 진짜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은 그럼 나도 그때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우리 손가락이랑 이제 생각이 그때 막상 딱 닥치면은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쫄면서 매수 못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에서 저는 좀 이제 매수를 해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최근 하락들이, 이런 하락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방금 이제 말씀했던 이제 조건들 세 가지 정도를 만족시켰던 하락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좀 존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한 달 정도 뒤에 좀 되게 저점이 찍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하락이 나오고 한 달 정도 전 저점이 찍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서 하락이 진정될 때, 그리고 진짜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점점 다가갈수록 이제 매수 시드, 그러니까 매수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형태로 매수를 하시면은 좀 이게 좋은, 물론 이제 가치는 박스는 좀 길 겁니다. 또 V자 반등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횡보, 긴 하락도 횡보고 이제 상승도 횡보 해서 이제 천천히 올라갈 건데, 결국에 이제 우리는 이 시장을 믿으니까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지점이 나왔을 때 한번 베팅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약속이 아니죠. 약속은 한 적 없죠, 제가. 약속이 아니라 그 이제 우리 5천만 원 그 투자금, 그것도 이제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집어 넣으면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제가 크게 틀릴 때까지는 한번 믿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걸 안 봤다, 이제 도미넌스 지표는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큰 하락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는 뭐 반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없었지만, 뭐 저번 석가빔이라든지 아니면 저번 이제 좀 연말로 다가갔을 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이 되게 좋은 코인들 위주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다음 반등, 그리고 다음 이제 좀 좋은 타점이 왔을 때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보통 뭐냐면,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온 애들은 이제 뭐 많이 하락을 해서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매수 자금들이 그 코인을 그냥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하는 거. 그래서 어떤 코인을 지금 좀 시장에서 많이 원하나 봤을 때, 작년에 되게 특이했던 게 루나가 되게 반등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세 번째 하락, 네 번째 하락까지도 전부 반등이 다 좋았어요, 루나가. 그리고 솔라나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뭐 아발란체 이런 애들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어떤 코인들이 아직도 좀 매수 심리가 잘 붙어 있나, 그리고 매수 심리가 좀 많이 떨어져 나간 애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좀 이제 반등을 오긴 했지만 알트코인들이 지금 조금 더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 반등 좋은 얘들, 반등 좋은 알트를 이제 시총 100위권까지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만. 솔라나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좋더라고요. 솔라나가 이제 좀 많이 하락한 건 있습니다. 많이 하락한 건 있지만 거래량 이런 것들 보면서 거래량 좀 붙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 많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솔라나를 제가 저 솔라나 BP 아닌가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반등 좋은 거 보면 힘 좋은 거 보면은 다음 사이클에도 그래도 또 힘을 여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인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더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그런 큰 하락이 왔을 때 알트를 좀 산다면 저는 일단 솔라나는 좀 살 것 같아요. 요번 하락 때 제가 좀 보고 느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솔라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제가 그냥 뭐 기술 이런 거 다 별개로 그냥 어쨌든 반등이 좋은 코인 솔라나 오케이 인정, 너 인정 오케이 이거고. 그리고 뭐 도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논외로 쳐야 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찬스를 썼기 때문에 도지는 일론 찬스를 썼기 때문에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게 이제 도지 패밀리여가지고 밈코인 패밀리로 이 빨로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요것도 조금 논외로 할게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오히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좀 살짝 들고요. 그리고 FTT 토큰 여전히 건재합니다. 네. 물론 거래량도 좀 보면 좋아요. 거래량이 좀 적죠, 이거는. 솔라나 같은 게 뭐 거래량 많고.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봤었던 애들 중에 하나가 에이프코인이에요. 에이프코인이 의외로 반등이 되게 좋고 좀 많이 상승을 하고 거래량도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프코인도 좀 다음 하락이 크게 왔을 때 일부 자금으로 좀 사볼만 하다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앨런드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좋긴 한데 뭐 거래량이 막 엄청 붙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뭐 물론 앨런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도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네, 폴리곤도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이 요래가지고 저점 대비 좀 많이 오른 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로. 그리고 웨이브 이런 얘들은 조금 우리가 낚이면 안 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요, 이런 거는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켓 가서 이제 요거 볼륨으로 보시면요, 업비트 볼륨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업비트 발 매수세로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들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뭐 운전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업비트 개미들이 좀 많이 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들은 이제 좀 제가 절대 손대지 않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하락도 굉장히 좀 크고 상승도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 그리고 이제 뭐 팬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안드레 이슈가 좀 예전에 있었지만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뭐 요런 애들도 아마 업비트 발로 많이 올린 걸 거예요.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는 볼까요? 베이직 어텐션도 뭐 업비트가 26%면 뭐 준수하긴 한데 그래도 업비트가 거래량 1위인 알트코인들은 조금 제가 땡기진 않네요. 그리고 질리카도 좀 많이 반등이 좋네요. 질리카 괜찮다. 질리카도 업비트 빨이네. 이렇게 업비트에서 이렇게 올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신세틱스 크게 많이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쭉 보면은 솔라나랑 에이프 정도? 에이프 정도 담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면 뭐 더 찾자면 니어라든지 아까 봤어도 뭐 앨론드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같이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레이어 1 요 정도 해주고 있는 얘들 중에서 플랫폼으로 좀 쓸만한 에이프라든지 아니면 뭐 솔라나 이런 정도 담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 그리고 반등장에서도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좀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디파이 TBL 같은 경우도 조금 회복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봤을 때 주말이 70빌리언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조금 올랐고요. 요 디파이 TBL도 좀 유심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최근에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가을까지 거식 요인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죠. 그래서 아직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하시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반등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7월 반등 그게 이제 좀 땡겨서 온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점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뭐 6월 말 해가지고 뭐 한 1, 2주 정도 반등 이게 대략 뭐 한 3월 딱 3달 전이네요. 3월 중 말부터 해가지고 4월 초까지 있었던 반등 느낌 그게 딱 요 정도죠.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잠깐 왔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요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좀 이만 언더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면 익절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학습을 좀 위해서 익절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게 왜 또 가을까지 봐야 되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보통 이게 14년 사이클, 17년 사이클, 그리고 21년 사이클의 이제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 세 번째는 이제 뒤에 코로나가 껴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빼고 요 세 개만 보도록 할게요. 404일, 364일, 222일 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순 지표로만 봐도 전에 조정 구간보다 아직 멀었죠. 물론 이제 이게 짧아지긴 합니다. 보통 짧아지긴 하는데 어 아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게 이렇게 세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기간 조정 관점으로만 봐도 하락은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도 보시면은 이 하락 전 걸 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상승이 되게 길어요. 상승 거의 2년이거든요. 상승이 되게 꺼질 것 같다가 상승하고 꺼질 것 같다가 상승하고 이런 구간이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왜냐면 작년 5월, 6월, 7월에 그런 짤 많이 돌았어요. 이 시즌 종료다 이제 끝났다. 근데 어땠어요? 연말까지 반년 더 랠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승과 하락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어떤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지독하게 질질 끄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승도 마찬가지, 하락도 마찬가지서 하락이 뭔가 생각보다 이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이번에 조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그리고 물론 단기 반등에서 이렇게 스윙 매매는 좋습니다. 스윙 매매 좋고 항상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거 습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만약에 안 되고 나는 진짜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제 채널이니까 제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 의견을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 의견을 이제 좋아하고 참고하려고 보는 거니까 제가 강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맞죠? 네. 괜히 찔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건 왜 가져왔지 내가? 뭐 FTX가 돈이 많다. 요걸 좀 하려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FTX가 돈이 많습니다. 네. FTX랑 바이낸스는 여전히 건재해요. 보시면은 이제 막 다른 이제 좀 이런 애들이 이제 휘청휘청 할 때 흔들릴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끄떡 없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시장에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이제 항상 쌍봉자오랑 뭐 샘 뱅크먼 이런 애들 주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주도하는 뭐 바이낸스나 FTX가 이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또 같이 따라가자. 방향성이랄 게 뭐 별거 없어요. 뭐 어떤 코인이 상장하는지, 어떤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뭐 ICO, IDO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뭐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다음 메타는 뭐라고 쫓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좀 제가 요즘 좀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게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보고 있는 게 이게 19 이게 18년 차트네요. 18년 말 차트죠. 18년 12월 공포의 하락장. 이때 제가 진짜 멘탈이 터졌죠. 유일하게 멘탈이 터졌었던 그 구간인데 추억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구간도 또 추억이겠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30K 지지 구간 자체가 30K 그 최근에 지지 구간, 그러니까 30 밑으로 빠지기 전 구간 자체가 18년 10월 전에 있었던 6K거든요. 이때가 6K 지지 구간이랑 또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긴 횡보 구간 끝에 쭉 빠져버렸었던 그때 그 무빙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때도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 4차 하락, 5차 하락까지 있었는데 지금 1차 뭐 한 2차, 3차 정도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제 16,000 그리고 17,000 사이에서 좀 매집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의견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비관적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분석가들도 많아요. 제가 이런 것들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뭐 긍정론, 뭐 하락론 이런 것도 다 가져오는데 셀시우스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셀시우스 청산 가격이 13.6K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물을 타가지고 이걸 많이 낮췄는데 이제 청산 가격이 13,600인데 이제 쭉 세력 입장에서 뭐 세력론을 뭐 제가 쫓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락을 이렇게 푸시하는 저기 하는 입장에서는 13,600 깨면 그럼 더 큰 하락 나오겠네? 라고 분명히 노리고 있을 거겠죠. 그래서 셀시우스가 청산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그 가격은 13,600달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이런 막 되게 큰 자금을 운용하는 얘네들을 제대로 청산하진 않았다는 거죠. 청산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이런 큰 청산이 아직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얘들을 다 죽여야 진짜 바닥이고 진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지양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뿜어내고 나서 급반등을 했었다. 예전에도 늘 그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김프가 지금 보시면 역프가 살짝 껴있어요. 지금은 조금 비트가 내려가가지고 몇백 달러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역프가 살짝 껴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조금 해외로 달러화를 하기에는 애매한 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 1290 몇 원이죠? 90원이 넘기 때문에 92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요 환율이라든지 김프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만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김프가 좀 낀다, 뭐 7%, 8%, 9%까지 낀다 라고 하면 지금 대략 뭐 13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원화로 귀국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1300원에다가 뭐 김프 한 7, 8% 먹으면은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그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김프가 0%에다가 환율이 이제 뭐 추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이제 환율 그러니까 원 달러 뭐 이거 말고도 그냥 환율 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힘들어요 원래. 상승하기 힘들고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역프로 조금 유지가 되어 주면은 좀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나온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지표들, 그 보조 지표들도
이 시장을 좀 분석하는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역부가 좀 끼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게 길어지고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세가 온다면 이제 그때 조금 천천히 오픈을 매수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고, 이 지표로만 본다면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누그러진다면 이제 좀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상승을, 그러니까 그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은 너무 멀었죠. 지금 6월이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전에 좀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물론 내년에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한 좀 그런 위기들이 온다면 그때가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바닥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시드를 이제 좀 분할을 하셔가지고 올 가을 좀 늦가을 혹은 뭐 늦여름에서 뭐 늦가을 사이 요 정도 뭐 기간으로 치면 뭐 9월 말에서 뭐 11월 사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을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맞다, 그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좀 휴가를 가야겠죠, 저도. 그래서 목요일부터 아마 일요일까지는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고, 아마 월요일에 다시 좀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 아마 월요일쯤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더워져가지고 몸 조심하시고, 네. 그럼 여러분 안녕.